네. 그게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이제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붙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 이제 50% 여론조사, 네. 50% 이제 권리당원 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직력과 또 이제 일반 여론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워낙 경선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인과 관련된 이 트위터 문제가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명 해경군 김씨 논란입니다. 네.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름과 같은 이니셜의 그 SNS 계정자가 뭐 전해철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이거 동일인 아니냐 지금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이재명 전 시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전 시장은 이 아내는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하질 않는다. 네. 당연히 계정 자체도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요, 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디 자체가 08HHKIM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이니셜 자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이니셜과 같고 08이라는 것도 또 생일이 또 8월 달이니 그것까지 맞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하나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두 번째는 거기 이게 이제 2013년에 만들어진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렸던 여러 가지 글 중에 이제 이재명 부인과 관련된 어떤 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 이재명 전 시장의 대학교 입학식 사진을 이 전 시장이 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여기에 올렸다든가 네. 또 아들이 2명 군복무를 하고 있고 피아노를 전공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올렸던 내용 중에 뭐 문재인 후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다. 또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노무현처럼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문재인 당시 후보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런 글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전해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상당히 이제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요. 아직 그 실체적 진실은 네.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전 시장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시장 하면 굉장히 전투력도 강했는데 유독 이번 김혜경 씨 건에 대해서 과거 정치인 가족으로서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자, 김혜경 씨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하는 사람의 친인척, 가족들은 존재 자체가 부담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선거가 되면요. 양재열 변호사. 네. 뭐 이런저런 법적인 다툼도 많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게 투표장에 가기 전에 그 모든 게 진실이 가려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역시 다른 후보 쪽에서는 그래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예. 공세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쩌면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또 집요하게 막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공격한다는 건 어느 정치인이라고 해도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명명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부인과의 관계 부분이거든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1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나가면서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강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드럽게 희석을 시키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던 게 네. 부인과의 다정한 모습이었는데 그 부인을 공격하는 빌미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좀 차단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상황이. 네. 자, 저 공세가 이제 쏟아진 날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는 이제 사진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저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계속해서 무시 전략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 사진은 또 왜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권리당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권리당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해철 의원이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고 또 친문이다 보니까 실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지세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 놓으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걸 정면 대응하자니 이게 좀 더 문제를 오히려 더 커지는 것 키울 같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대응을 안 하자니 이게 시인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버님의 이제 그 묘소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시장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여전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형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형수와의 어떤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또 네.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아버님의 묘소에 간 것은 좀 더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결의를 다지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아마 이런 쪽에 어떤 본인의 다짐을 가지는 측면에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봉화마을을 찾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여러 가지 또 본인은 어떤 친문 쪽에도 관계가 있다, 이런 쪽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3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공세가 가해지자 이재명 전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두 후보가 요구하든 안 하든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과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당원 지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인지도는 높은데 그 당심, 이른바 그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당심이 이재명 전 시장에 가 있냐라는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자, 전해철 의원 친문의 핵심답게 아주 조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해철 의원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자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모이는 것이 적절한 것도 같지 않아서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삼철 해단식입니다. 앞으로 삼철은 없고 전해철만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일반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반반 섞잖아요. 근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도의회 의원들의 뭐 대부분이 지지 선언을 하고 친문 의원들이 막 잇따라 막 힘을 막 실어주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직적 면에서는 뭐 이재명 전 시장이 따라가기가 어렵죠. 네. 지금 벌써 경기도 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66명인데 네. 네. 그 중에 53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80%에 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해철 의원이 북콘서트 했을 때 현역 의원이 참석한 사람이 45명.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뭉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이 당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예. 그 메시지라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고 개인들이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에서 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안 그래도 생각을 해 오셨던 분들이 나가시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겠죠, 당에서는. 근데 다만 기존에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수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나는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왔던 어떤 흐름이란 게 인기 지지도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좀 반전들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본인들은 괴롭겠지만, 네. 선생님 지금 언론에서도 저희도 지금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지금 벌써 후보들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네. 이런 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네. 어찌됐든 민주당의 이 치열한 예선을 겪은 사람이 이제 남경필 지사와 함께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와 함께 또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그 서울시장 후보가 아주 7년 만에 서력을 벼르고 있거든요. 오늘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책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히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변화시키자, 그런 기준 하에서
열심히 정책들 개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죠. 임장의 위원장 겸 서울시를 노리는 후보가 됐는데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누구를 지금 정확히 겨냥하는지도 확실한 것 같고요. 좀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자 구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일단 김문수 전 지사가 10일 날 일단 출마 선언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도 좀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후보를 못 내서 이제 산 상황에서 하루 빨리 하여튼 양강 구도를 만들어서 일단 고착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을 보여집니다. 네, 뭐 대부분이 지지 선언을 하고 친문 의원들이 막 잇따라 막 힘을 막 실어주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직적 면에서는 뭐 이재명 전 시장이 따라가기가 어렵죠. 네. 지금 벌써 경기도 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66명인데 네. 네. 그 중에 53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80%에 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해철 의원이 북콘서트 했을 때 현역 의원이 참석한 사람이 45명.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뭉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이 당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예. 그 메시지라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고 개인들이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에서 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안 그래도 생각을 해 오셨던 분들이 나가시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겠죠, 당에서는. 근데 다만 기존에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수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나는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왔던 어떤 흐름이란 게 인기 지지도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좀 반전들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본인들은 괴롭겠지만 네. 선생님 지금 언론에서도 저희도 지금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지금 벌써 후보들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네. 이런 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민주당의 이 치열한 예선을 겪은 사람이 이제 남경필 지사. 그동안에 올렸던 내용 중에 문재인 후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다.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노무현처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문재인 당시 후보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런 글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전해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상당히 이제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요, 아직 그 실체적 진실은 네.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전 시장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시장 하면 굉장히 전투력도 강했는데 유독 이번 김혜경 씨 건에 대해서 과거 정치인 가족으로서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자, 김혜경 씨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하는 사람의 친인척, 가족들은 존재 자체가 부담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되면요, 양지열 변호사. 네. 이런저런 법적인 다툼도 많아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게 투표장에 가기 전에 그 모든 게 진실이 가려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역시 다른 후보 쪽에서는 그래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쩌면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공격한다는 건 어느 정치인이라고 해도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명명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이제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붙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 이제 50% 여론조사, 네. 50% 이제 권리당원 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직력과 또 이제 일반 여론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워낙 경선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인과 관련된 이 트위터 문제가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명 해경군 김씨 논란입니다. 네.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름과 같은 이니셜의 그 SNS 계정자가 뭐 전해철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이거 동일인 아니냐 지금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이재명 전 시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전 시장은 이 안에는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하질 않는다. 네. 당연히 계정 자체도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요. 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디 자체가 08HHKIM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이니셜 자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이니셜과 같고 08이라는 것도 또 생일이 또 8월 달이니 그것까지 맞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하나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두 번째는 거기 이게 이제 2013년에 만들어진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렸던 여러 가지 글 중에 이제 이재명 부인과 관련된 어떤 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뭐 이재명 전 시장의 대학교 입학식 사진을 이 전 시장이 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여기에 올렸다든가 네. 또 아들이 2명 군복무를 하고 있고 피아노를 전공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작용하는 게 부인과의 관계 부분이거든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1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나가면서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강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드럽게 희석을 시키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여성의 정치차별 의식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이미지를 좋게 하는 굉장히 큰 몫을 했던 게 네. 부인과의 다정한 모습이었는데 그 부인을 공격하는 빌미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좀 차단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상황이. 네. 자, 저 공세가 이제 쏟아진 날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는 이제 사진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저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계속해서 무시 전략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 사진은 또 왜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권리당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권리당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해철 의원이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고 또 친문이다 보니까 실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지세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 놓으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걸 정면 대응하자니 이게 좀 더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키울 같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대응을 안 하자니 이게 시인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버님의 이제 그 묘소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시장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여전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형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형수와의 어떤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또 네.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아버님의 묘소에 간 것은 좀 더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결의를 다지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아마 이런 쪽에 어떤 본인의 다짐을 가지는 측면에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봉화마을을 찾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여러 가지 또 본인은 어떤 친문 쪽에도 관계가 있다. 이런 쪽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3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공세가 가해지자 이재명 전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두 후보가 요구하든 안 하든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과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당원 지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인지도는 높은데 그 당심, 이른바 그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당심이 이재명 전 시장에 가 있냐라는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자, 전해철 의원 친문의 핵심답게 아주 조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해철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모이는 것이 적절한 것도 같지 않아서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삼철 해단식입니다. 앞으로 삼철은 없고
전해철만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일반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반반 섞잖아요. 근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도의회 의원들이